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정론 제1회독 363페이지 로마자 2번 책임 무능력자 등에 대한 형법의 태도 보겠습니다. 사마에러TV 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2번 책임 무능력자 등에 대한 형법의 태도 1번에 책임 무능력자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비난 가능성이 탈락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책임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의 정신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양가를 이번에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 책임 및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른다. 형사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령 이외의 다른 요건은 필요하지 않고 이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인과 비견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14세에 이르지 않았다면 책임이 조각된다. 14세 미만으로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는 호적상의 연령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호적상의 연령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실제상의 연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호적상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절차 대신에 보완처분의 일종인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보호사건 처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형벌 대신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부과할 수 없고 무조건 귀가 조치해야 한다. 364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형사 미성년자 이외의 책임 능력자 행위자의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책임 능력자로 인정되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고 형법상의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된다. 형법은 행위자의 연령이 14세 이상이더라도 행위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책임 능력 사유에 해당하며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책임 능력자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1일부터 발표된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라는 보완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이혼화된 형사사법, 이혼적 형사제재, 형사 미성년 연령이 14세를 넘어선 자라도 일반적인 성년 연령에 해당하는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일반 성인과 같이 항상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년법은 형사정책에서 뒷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요. 그 형법 공부할 때나 헌법 공부할 때는 관련 내용 나올 때마다 보시면 좋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범죄 소년이라고 부르면서 일반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 절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성인에 도달하지 않은 자의 경우 그 행위 및 행위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의 성향과 환경을 계산하여
건전한 소년으로 육성하는 이른바 보호인원을 관찰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대신해 다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범죄 소년이 보호절차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성인과 같이 형사 절차를 통해 형벌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되더라도 일반 성인과 같은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을 위한 특정한 교정시설을 수용된다. 그 밖에 소년법 제59조와 제60조에는 범죄 소년에 대한 처우상의 특칙을 두고 있다. 우선 죄를 범할 때에는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을 한다. 뿐만 아니라 소년이 법정형, 정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고 선고한다고 함으로써 상대적 부정경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년에 대한 부정경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령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소년법 제60조 2항의 소년이라함은 20세 미만의 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으로서 20세 미만은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소년법 제60조 2항은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65페이지 2번의 한정책임능력자. 14세 이상의 행위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만 사물선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배려되어 있지 않고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는 경우에는 책임능력자는 아니지만 형벌을 감경하는 사유로 인정된다. 이러한 자를 형법은 한정책임능력자라고 한다. 대부분은 정신상태가 정신분열 증세와 방화에 대해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과 6일간의 8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감행한 경우 책임능력자가 아니라 한정책임능력자를 인정하였다. 네, 판례네요. 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고 형벌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도 부과하고 있다. 양자의 집행 방법에 관하여는 보완처분원에서 설명한다. 3번의 농화자. 형법은 농화자도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면서 필요적 형벌 감경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농화자란 청각과 발음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가 발생한 이유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불문한다. 그러나 책임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는 정신적 능력의 문제인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하여 정신능력이 신체 장애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농화자를 별도로 한정책임능력 사유로 규정한 형법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법문상 이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번에)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과 그 예외. 행위자가 책임능력자 혹은 한정책임능력자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본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평소에는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책임능력자 혹은 한정책임능력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하나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사망의 요건이 없이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조각하거나 감경하지 못할 수 있게 되어 책임 원칙을 전면으로 무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